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전체 14주차 14개 세부 커리큘럼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이해 과정 중 첫 번째 시간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의와 관련 산업의 이해,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따른 산업의 변화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요 학습 내용입니다. 첫째,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해와 산업의 변화를 알아보고, 둘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 트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의 기업, 종사자 수 등의 변화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산업 변화에 따른 국내외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가이드라인의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산업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문 수탁기관 KH 메디케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문의사항은 여기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1차 시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바이오 산업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바이오 기술이 활용되는 모든 분야를 포함할 수 있는데요. 크게는 의료, 의학, 산업 소재, 농업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4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활동, 사업화 활동, 판매 영업 활동, 투자 연계 활동 등이 바로 바이오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와 의학 분야의 기술은 적십자를 뜻하는 레드를 활용하여 레드 바이오 테크놀로지, 즉 레드 BT라고 부릅니다. 산업 소재와 환경을 다루는 기술은 화이트 BT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친환경 산업, 친환경 소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과 연계된 기술은 논밭을 표현하는 그린 B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업의 발전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고도화로 앞에 3개 BT 분야와 정보화 기술 또는 IT가 접목된 융합 바이오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체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은 의학적, 경제적으로 잠재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기초과학으로 수학했던 생명과학, 공학, 농학, 의학, 약학, 화학 등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기초로 하여 바이오 기술을 만들게 되고, 이를 다양화하여 레드, 화이트, 그린, 그리고 융합기술의 산출물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이오와 같으면서도 조금은 다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이란 바이오와 유사하면서도 다르게 생명과 건강에 관해 새로운 시각에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레드 BT의 일부분일 수 있는 환자의 치료와 재활, 그리고 질병의 예방과 완화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별점이 보이는데요.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의 유지와 회복에 관여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로 구체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는 헬스케어의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인 IT와 시스템, 플랫폼이 연계되어 디지털 또는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부를 수 있고, 일반적인 건강 관리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치 또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응용하여 맞춤형 헬스케어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했고 여기에 IT 기반의 인공지능, 블록체인, 플랫폼 등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융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가 도래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개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전통적인 헬스케어 산업 분야인 제약산업을 한 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평균 14년 정도가 소요되고 수십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신약 개발의 여러 단계 중에서 타겟 질환에 대한 후보 물질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생명공학, 화학 등 기초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등을 거쳐 비로소 한 개의 신약이 개발되고 제약산업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위해 기존 제약산업에 디지털을 접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21세기에 들어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분야 간 융합, 특히 생명공학의 세부 분야인 전통의학산업에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개인별 맞춤 의료 분야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개인별 유전자의 시퀀싱 등의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해독 및 컴퓨터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한 후에 인공지능 또는 다양한 분석 방법 로직을 통해서 특정 질환에 대해 활성화가 가장 잘 되고 부작용은 적은 의약품 활성 물질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일부 조직 검사와 테스트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개인에 적합한 의약품이 처방되고 복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 이루어지는 제약산업과 IT 기술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기기 분야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약의 기초 연구 단계가 후보 물질에 대한 연구라고 한다면 의료기기 분야의 기초 연구 단계는 의료기기의 적절한 스펙에 대한 연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의료기기 분야는 워낙 다양해서 모든 카테고리를 포함할 수 없는 점은 고려를 해 주시고요. 특정 에너지의 효과 또는 전기작용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시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시제품 개발 단계에서 전기 규격에 대한 안전성, 생체 적합성 등 다양한 안전성 평가와 전임상 시험을 진행하게 되고 허가를 위한 임상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 대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면 비로소 시장의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의료기기 산업의 주요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디지털이 접목되어 단순 의료기기가 아니라 이를 발전시키고 인공지능을 융합하거나 타 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새로운 질병에 대한 진단 또는 치료 그리고 관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특정 의료기기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켰습니다. 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를 위한 의료기기의 기초 연구 단계가 필요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치료제라는 새로운 산업 분야가 떠오르면서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법이 도입되고 이를 통해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과의
서비스 연계까지 이루어지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다양한 산업의 융합으로 정리해 보자면 크게 4개 분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격 의료입니다. 환자와 의사 간 임상적 데이터를 원격으로 교환하고 ICT를 이용하여 먼 거리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해 주는, 보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원격 의료는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로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는데요. 원격 의료는 의료인 간 의료 정보나 지식을 온라인으로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일부 활용이 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원격 진료는 현재 국내 규제로 인해 서비스는 되고 있지 않지만 의사와 환자 간 온라인으로 진료나 처방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들과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인프라는 준비되어 있다고 판단되고요. 관련된 규제가 향후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는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와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 웰빙에 관련된 모바일 앱을 비롯하여 웨어러블 기기와 관련된 모바일 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웨어러블 기기 또는 모바일 앱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9%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간의 시장 규모를 합산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투자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기능별로 행동 추적, 신체 정보 모니터링, 다이어트 및 체중 감량 관리, 운동법 제공, 의료 건강 정보 및 캠페인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앱의 결합으로 신체 정보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요. 개인의 생활 습관을 입력하거나 평가하여 앱을 통한 운동법 제공받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홈 트레이닝 산업이 커지면서 모바일 헬스케어가 결합되는 서비스 제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다이어트 및 체중 감량 관리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체 정보 모니터링에 대한 서비스는 의료기기 여부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3주 차에 진행되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웰니스 제품에 대한 이해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신규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건의료 분석학입니다. 앞서 언급된 개인 맞춤형 의약품, 의료기기의 다양한 서비스화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나 빅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분석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헬스케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기술로 빅데이터가 약 31%로 조사되었고 향후 시장 규모도 지금의 모바일 헬스케어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은 효과적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진율도 낮출 수 있는 강점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 관련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과 연계되어 평소에도 다양한 신체 정보 모니터링, 행동 추적 등을 분석하여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빅데이터 전문가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통계학자, 통계 전문가로 불리던 표현이 이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표현하면서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이는 디지털 건강정보의 저장 및 디지털화된 환자 의료 기록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헬스케어 산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고 분야별로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진출하고자 하는 산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 점유율을 글로벌 4%까지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일자리 창출 3만 5천 개, 주요 병원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신약 개발 또는 질병 예측에 활용하는 서비스 추진, 글로벌 바이오스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별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황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빅데이터, AI 등의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기존 IT 전문 인력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군으로 포함되거나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산업은 각각 규제가 있기 마련인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는 특히나 더 까다롭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함께 있다 보니 전문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특성화 고교, 대학 등을 지정하여 집중 교육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업체와 학교, 전문 연구소와 병원의 협력을 통한 융합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는 초기부터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바탕이 될 수 있고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특히나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 설계를 빠르게 하여 허가를 위한 준비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따라 기존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일자리 및 기업 현황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0년 1분기 보건산업 고용 동향을 참조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헬스케어 분야인 제약 부분입니다. 사실상 헬스케어 산업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 분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질병을 이겨내기 위한 꾸준한 연구를 통한 신약 개발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이저 제약사를 기반으로 중소형 제약사도 생겨나고 있고 의약품을 운반하거나 제조, 판매, 관리하는 분야의 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종사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 현황을 보면 2018년 국내에서만 승인된 의약품 임상시험 건수가 다국가 임상시험을 포함하여 약 70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제약산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기기 분야입니다. 국내에서의 의료기기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것은 2004년입니다. 그 전에는 약사법에 따라 관리되었던 것이 의료기기법 시행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2019년에 제정된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기와는 또 다른 관리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에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바뀌면서 그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국내외 다양한 규제를 대응하고자 의료기기 회사에서는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위한 인력, 제조 품질관리 인력,
해외 규제 대응 인력 등 기업별로 일자리 창출은 지속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장품 산업은 뷰티 산업과 연계된 헬스케어 산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화장품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아시죠? 화장품과 IT, 다양한 데이터가 접목된 헬스케어 산업의 주요 서비스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글로벌 화장품 산업의 리더는 프랑스와 일본으로 여겨져 왔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 대열에 합류해서 경쟁하고 미용 제품으로 매우 유명해지고 자체 혁신과 높은 품질의 제품을 출시하며 K-뷰티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선두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 등 10가지 효능을 광고하는 제품인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바탕으로 더 많은 연구가 가능해졌고 국내 기업들의 제품 품질력이 점점 더 좋아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화장품과 제약의 합성어인 코스메슈티컬이라는 이름으로 보습, 흉터, 여드름과 같은 피부 결점 치료, 항산화제 등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하는 화장품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지속될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 분야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 서비스는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병원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병원, 의료인과 환자 간에 제공되는 서비스였다고 한다면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병원 또는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웹 또는 웹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 기타 서비스 기업 등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또는 고용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 환경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조기 진단 중심으로 변화하고 맞춤형 건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등 건강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어서 향후 의료 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도 의료 서비스 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향후 인간과 의료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의료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개인 맞춤형으로 의학적인 결정을 하거나 약을 처방하는 맞춤 의료,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다양한 모니터링을 통해 미리 예측하고 방지하는 예방 의료, 유전학 정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측하는 예측 의료, 환자가 의사와 함께 의학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참여 의료입니다. 이러한 의료 분야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됨에 따라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상치료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여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시 공간의 제약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에 따라 구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지속 성장 가능한 국내외적인 현황과 고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가능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투자 확대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어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